네, 먼저 자기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4번을 준비를 했었고요. 첫 번째 때는 제가 올인을 할 자신이 없어서 올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할 때는 좀 간단하게 시작하려고 학원 알바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기간제를 어떻게 운이 좋게 구해서 1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이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근데 또 올인을 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다시 한 학기 기간제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차는 운이 좋게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지게 돼서 다시 한번 역시 한 학기 기간제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마지막에 한 학기 기간제를 하고 올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일단 영교랑 영어학이랑 일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출이 제일 필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기출은 초수 때부터 제가 수기로 정리하면서 이게 왜 문제를 이렇게 냈고 출제 의도는 뭔지, 모범 답안은 뭔지,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답안을 써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특히 지금 여기 최팀의 영교 모의고사가 기출을 기반으로 조금 이제 문제가 변형이 되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도 기출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답안도 이제 갈수록 답안들이 좀 길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연습하기에 이 모의고사가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원서는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게 이제 트포랑 TG랑 신텍스랑 AEP 이렇게 4개를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예문을 외워라 혹은 뭐 강세를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외우는 게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거 말고 그냥 이해를 해야겠다. 뭐가 나오든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게는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게끔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하려고 되게 많이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저는 그 영어학 모의고사가 제가 외웠던 거를 좀 활용해서 쓸 수 있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다른 팀 모의고사도 풀어봤었는데 그거는 그 수업을 안 들으면 조금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최진호 쌤은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모르는 지식이더라도 본문을 활용해서 답안을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내주셔가지고 그런 연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영이랑 문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그 수아쌤이 복습 노트를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풀었던 모의고사가 아니라 새롭게 종이를 주셔가지고 거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흐름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키워드를 잡는 그 연습을 다시 한번 하면서 복습을 했던 게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 강의는 제가 작년에 안 듣고 그 전에 들었어가지고 그때 들었을 때는 제가 최진호 쌤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영어학이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임용을 준비할 때 영어학이 가장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좀 기초를 튼튼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작년에 최타를 했어서 근데 그때 면접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수업 실연이랑 나눔에서 많은 감점을 당했어서 개인적으로 수업 실연이랑 나눔에 되게 큰 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준비할 때는 꼭 경기는 특히나 수업 흐름을 더 중요시 하니까 이번에는 흐름이라도 반드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작년에는 1차 발표 나기 전에 아무런 스터디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그 시간을 활용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1차 발표 나기 전에 다른 온라인에서 스터디를 구해서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기출을 돌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나눔을 준비하지 않고 수업이랑 면접만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가 난 다음에 1월부터 다시 스터디를 구했었는데, 그때 제가 스터디를 생각해 보니까 4개를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영어 교과랑 진행한 스터디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으로 매일매일 만나서 수업, 그다음에 나눔, 면접, 이거 3가지를 한 세트를 돌렸어요. 그래서 거의 한 15세트 정도는 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때는 뭔가 익숙해져야 내가 떨리는 상황에서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할 때 제일 뭔가 앞이 캄캄한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최시원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 이거는 이런 부분으로 바꿔야겠구나. 그러니까 조금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덕분에 제가 작년에는 실연이랑 나눔에서 거의 5점 이상을 감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소수점으로 감점 받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 점수였고, 면접 역시도 제가 작년에는 좋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점수를 받았었으니까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또 부담이 있었던 거였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맨날 연습하고, 그리고 다른 교과랑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스터디를 2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과랑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면 아이디어가 좀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과랑 같이 그냥 한국어 즉답형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구상형도 저는 개인적으로 구상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지고 즉답형처럼 바로바로 연습하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즉답형이 막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지만 대답해야 되는 가지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역시도 이제 혼자 했을 때는 사실 이게 맞나, 말 속도가 빠르나, 뭐 이런 걸 사소한 걸 놓치기 쉬운데 그런 거를 이제 교수님이랑 피드백 주고 받고 스터디원들이랑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최종 합격 노하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인이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에 좀 집중을 오래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병행을 선택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좀 더 오래 걸렸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애들이랑 부딪히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아,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학교다, 이런 꿈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나는 올인이 힘들다, 공부만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실 곳이 학교니까 일병행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그러니까 저는 체력이 사실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서도 집에 와서 공부하거나 그 시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수능 공부 시간이 한 3, 4시간 정도? 아니면 공강 시간이 있다면 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짧게 집중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도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이 그래도 걸렸던 편이지만 그래도 이걸 놓지 않았던 게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너만큼 긍정적인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정도로 진짜 모든 일을 사실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거 역시도 아, 내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아, 만약에 작년에 퇴탈했을 때도 아, 나한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떨어졌구나, 내가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면 다음엔 붙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저 자신한테 너 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제 멘탈을 더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꼭 답안지 열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답안지 열람을 그러니까 작년에 최탈하고 그러고 와서 확인을 했었고 그 전에도 두 번째 때 확인을 하고 작년에도 확인을 했는데 답안지를 확인하고 나니까 제가 시험지에 썼던 답안이랑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펠링 오류가 저는 절대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입형에서 스펠링 오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절대 다시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범 답안이랑 제 답안이랑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감점이 됐겠다라는 거를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감점 당하는구나, 이런 거를 직접 자신의 답안을 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점수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사실 영어를 정말 잘해서 붙었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 다 실력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시험이 저랑 조금 더 잘 맞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합격이라는 글자를 받지 못하셨지만 그거는 시간의 차이일 뿐 분명 내년에는 반드시 붙으실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을 믿으시고 본인이 하는 방향, 그리고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계시니까 저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꼭 교직에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